왜 우리 집 애들은 정신 상태가 해이해가지고 늦잠 자나 그러는데 나 새벽 5시에 일어날 수 있는데 근데 그분이 오해하신 게 있는데 그분이 근면성실해서가 아니라 늙어서예요. 그게 인간 생존에 좋았어요. 그 구석기 시대에 생각해봐요. 근데 제가 그 이정모 관장님 그 다른 데 출연하신 거 많이 찾아보니까 네. 거의 뭐 과학계 자판기시던데요. 딱 누르면 탁 나오던데. 뭐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아, 저는 그 과학자라고 하면은 진짜 궁금한 장면이 하나가 있었어요. 영화 같은 데 보면 무슨 과학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칠판 가득히 막 산식을 쓰잖아요. 칠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쓰고 특히 그 인터스텔라 혹시 기억나시죠? 머피가 막 쫙 쓰긴 마지막에 유레카를 외치잖아요. 근데 그렇게 과학자들이 뭔가 이 산식을 쫙 많이 쓰나요? 그게 과학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그죠? 네네네. 근데 과학만 어렵지 않잖아요. 세상 다 어렵죠. 다 어렵죠. 예. 그러니까 재밌는 게 국어 시험에 보면 수능 국어에 매년 15개의 비문학 문항이 나와요. 문학이 있고 비문학이 있어요. 그 문학이 어려울까요? 비문학이 어려울까요? 다 어려운데 저는. 국어 시험에서. 문학이 특히 좀 어렵지 않나요? 문학은 그래도 좀 읽고 나면 그렇죠. 이해해요. 문학은 스토리니까 알죠. 근데 비문학은 어디서 나올지 모르고. 그렇죠. 뭔가 서로 지식들이 막 들어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어렵죠. 확실히 비문학이 어려워요. 그런데 매년 15개 비문학 문제가 나오면 틀린 걸 되게 사람들이 힘들어하죠. 근데 다 반성해요. 내가 좀 예술책 좀 읽을 거 안 읽었더니 난 그러니까 미니멀리즘 뭔지 몰라서 놓쳤어. 근데 그 어려운 비문학이 과학일 때는 반성을 안 하고 화를 내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풀라는 거야? 막 그런 거죠. 뭔지 알겠다. 네. 근데 그게 사실은 과학만 어려운 게 아니라 모든 비문학이 다 어려웠던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다른 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평상시에 사용하는 자연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하는 것 같아. 그렇죠. 근데 과학은 우리가 사용하는 자연어가 아니라 수학이라고 하는 이상한 비자연어로 되어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언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른 거는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사용하는 자연어로 되어 있는데 과학은 수학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한글로 써 있어도 일단은 용어 자체가 외래어가 많고 또 그걸 설명하는 과정에서 수학이 들어가고. 그렇죠. 외래어하면 딴 것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수학이에요. 그래서 칠판을 가득 채운단 말이에요. 수학, 자기의 언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해 못하는 거예요. 왜? 그 언어를 모르니까. 그렇죠. 근데 이 과학관으로 온 엉뚱한 질문들 요 책 보니까 그런 거 하나도 없던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왜 그 과학관에 있으면 되게 질문들이 많이 와요. 이거 뭐예요 하고요. 그거 귀찮아서 이거 쓰신 거잖아요. 그동안 질문들을 모아가지고 거기다 답을 써줬어요. 근데 여기서 이 고급 프로에서 하긴 좀 뭐하고 사실은 집에서 다 볼 만한 것들이에요. 고양이는 왜 이렇게 잠꾸러기일까요? 막 이런 거죠. 물고기도 나이를 알 수 있나요? 이북이 더 보기 편한데 아빠는 왜 굳이 종이책을 보려고 그럴까요? 곤충이 사람보다 더 커질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합니까? 곤충이 사람보다 더 커질 수 있을까요? 곤충이요? 사람보다요? 그럼 세상 망하는 징조 아닌가요, 그런 거? 그러니까 망하는 것과는 상관없는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물리적으로요? 곤충은 사람보다 커질 수가 없어요. 왜 개미가 사람보다 자기 몸무게 몇 배를 들어 올린다고 하잖아요. 근데 개미가 사람처럼 커지면요 몇 배는 들어 올리기는커녕 스스로 부서지고 맙니다. 왜냐면 걔는 외골격이라 가지고 엑소스켈레톤 껍데기만 있잖아요. 그 부피를 견뎌내지 못해요. 부피는 3배가 되는데 힘은 2배밖에 안 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척추나 이런 뼈, 근육 이런 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왜 하품은 전부 전염될까? 그걸 경험하지 않았어요? 하품이요, 그렇죠. 한 발에 누가 한번 하품하면 다 전염되잖아요. 그렇죠. 옆에서 하품하면 따라하죠. 그거 정말로 전염돼요. 실험도 했어요. 바이러스 이런 거 아니고요? 아니요, 되고요. 누가 한번 하품하는 걸 보잖아요. 하품하지 말라 그래서 사람들 다 하품하게끔 생각만 해도 하게 되죠. 이제 자극이 돼서 하품을 하게 됩니다. 그때 선생님들은 이제 3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품한 애를 걔를 막 쫓아내 버리든지, 이게 다 하품해 버려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죠. 한꺼번에 다 같이 한번 하품하자. 그다음에 애들은 엄마 아빠들이 애 키우다 보면 가장 속상한 시간이 아침이에요. 아침에 깨워. 그렇죠. 잘 안 일어나니까. 왜 우리 집 애들은 정말로 이렇게 정신 상태가 해이해가지고 늦잠 자나 그러는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예전에 공정택 교육감님 기억하세요? 네네. 옛날 나이 많으실 때 출면 삼선인가 나오시는 분인데 그분이 영교시 부활 이런 거 주장하셨어요. 영교시 일찍
애들 더 그리고 나오게 서울에 있는 하자. 학생들이 좋은 학교 가야 되니까 연교시 하자. 연교시 하면 그렇게 8시에 수업 시작하잖아요. 7시 등교 뭐 8시 수업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네. 그러면 학생들은 7시까지 와야 되는 거죠. 네. 선생님 6시 40분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네. 그 선생님 못 하겠다 그러죠. 뭐 삼성도 아니고 뭐. 예. 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우리 못하겠으니까 어떻게 젊은 사람들이 보고 당신들은 왜 이렇게 정신 상태가 그래? 뭐 열심히 나 새벽 5시에 일어날 수 있는데 근데 그분이 오해하신 게 있는데 그분이 근면성실해서가 아니라 늙어서예요. 저도 정말 새벽 5시에 막 일어나거든요. 아, 요즘에요? 네. 꽤 됐어요. 그게 호르몬의 문제예요. 그게 인간 생전에 좋았어요. 네. 그 구석기 시대에 생각해봐요. 구석기 시대에 우리가 이제 아프리카 벌판에 살고 있는데 네. 모든 사람이 같이 잠들고 같이 깨어나요. 네. 딱 사자밥 되기 좋습니다. 아, 잡아먹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역할 분담하는 거예요. 노인들은 일찍 자요. 일찍 주무시면 젊은 사람들 불 주변에서 희덕대고 있죠. 그러니까 사자들이 보다가 쟤는 깨있네? 쟤는 쉽지 않은데 딴 데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다 노인들이 한 새벽 2, 3시에 돼서 깨어날 때쯤 되면 요즘 스님들 그때 일어나잖아요. 네. 그때 깨어날 때면 젊은 사람들이 그때 잠을 드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역할 분담을 하느라고 군대 전반이나 후반이나 했듯이 네. 앞뒤로 나눠서 잔 거죠. 그러니까 그 구석기의 삶들이 우리한테 남아 있어요. 하루에 몇 시간까지 일하는 거 재밌어요. 일하는 거요? 네. 솔직히 말씀해서 몇 시간까지 재밌다. 저는 그래도 열 몇 시간은 여기 있거든요. 예. 네. 예, 조금 그런데. 그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약간 좀, 예. 벌레 취급 당합니다. 아까 그 사람만한 벌레가 접니다. 네. 일벌레만. 근데 뭐 재미는 좀 다른 거 아니야. 제가 관장이잖아요. 관장이 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내가 기한을 하는 것도 아니고 관장은 다 결정만 하죠. 그죠, 편해요. 권리. 예. 그래도 3시간까지만 재밌더라고요. 3시간쯤은 지루해요. 그래서 제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나빠서가 아니라 이게 기본적인 거. 구석기 사람들 그렇게 살았어요. 구석기 사람들은 하루 3시간만 일하면 살았어요. 그쵸, 뭐 이렇게 사냥하는 시간. 그렇죠. 그러니까 예.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 구석기에 좀 좋았던 게 뭐냐면 구석기 사람들은요 아파서 죽은 흔적이 없어요. 맞아 죽은 흔적은 있어요. 근데 신석기 사람들은 막 아파 힘들어 죽어. 농사 짓다가 막 무릎 나가. 무릎 나가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구석기 사람들은 되게 좋았던 게 그러니까 누구 삐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30명이 나가서 우리 저걸 잡으러 가야 돼. 멤버들 잡아가야 되는데 네. 5명이 삐쳐서 안 나가. 그 5명은 식량이 없죠. 네. 그 나간 25명인데 식량이 없는 거 마찬가지야. 아. 왜 30명이 다 나가야 되는 거예요. 힘이 딸리니까. 그렇죠. 이 30명 있으면 잡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거기는 누가 아무도 안 삐치게 하려고 어떻게 해요. 사냥을 잘하든 못하든 네. 열심히 하든 농땡이 치든 아파서 늙어서 뭐 부상돼서 못 나간 사람도 다 똑같이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 다들 어떻게든 같이 데리고 가려고 노력해야죠. 네. 그리고 또 마지막에 심장 내가 찔렀잖아. 아. 그러니까 뒷다리 2개랑 내장은 내가 가질게. 네. 해봐야 소용없어요. 왜? 이틀만 지나면 다 썩어버려요. 아, 냉장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 당시 한 3시간 정도 일하면 오늘 내일 먹을 거 정도 없는 거예요. 먹을 만큼만. 네. 근데 그러니까 우리는 3시간까지 누구나 재밌게 일해요. 3시간이 늘어나면 재미가 없어요. 왜? 우리 수십만 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 네. 수십만 년 동안 젊은 사람 늦게 일어났던 거예요. 그게 올 때 그대로 남아있던 거죠. 근데 농사를 지으려면 어떻게 해요? 농사를 지으려니까 막 그냥 하루 종일 일해야 되는 거예요. 일찍 일어나야 되고. 그죠. 구석기 사람들은요, 정말 저장이 안 되잖아요. 예. 저장이 안 되니까 재산이 없어. 아, 재산이 없으니까 빈부차이도 없고 빈부차이도 없으니까 계급도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신석기 사람은 농사를 짓게 됐잖아요. 농사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곡식은 저장이 돼요. 그쵸. 재산도 쌓여. 땅도 재산 쌓여. 쌓이니까 빈부차이 생기고 계급도 생기는 네. 거예요. 네. 누가 보더라도 구석기사가 살기 좋았어요. 신석기보다. 행복했겠네요. 더. 네, 신석기사 하루 종일 내가 아프고. 네. 근데 사람들이 바보도 아닌데 왜 수렵과 채집을 포기하고 농사를 짓게 됐을까요? 그러게요. 뭔가 정착하면서 살고 뭔가 자기 거 일어나가는 데서 좀 보람을 찾고 막 이래서 그런가요? 무슨 보람을 찾겠어 일하면서. 예. 행복감을 그렇지. 어디서 느끼느냐. 사람이 어떻게 더 문화가 발달한 게 아니라 기후가 바뀌었어요. 기후가 바뀌어서. 2만 년 전에서 1만 년 전 사이에 예. 사도가 한꺼번에 확 올라갑니다. 네. 그러면서 지구의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 끝나고 지구에는 역사상 처음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지구 평균 기온 15도라는 온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후가 또 높아졌어요. 기후가 높아지면 인구는 확 늘어나요. 인구가 늘어나니까 먹을 건 없어졌죠. 기후가 높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이사 가야 돼요. 왜? 다 바닷가, 강가 살았는데 해수면이 높아지니까. 네네. 계속 이사 가요. 이사 가다 보니까 동물과 식물도 달라져 있어. 네. 뭘 잡아먹고 뭘 따먹을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뭐 이 바뀌는 환경에 창의적으로 적응해서 새로운 식량을 얻어야죠. 네. 그게 수렵 채집인이 아, 뭐 재배. 그러니까 농사, 목동 농사꾼으로 바뀐 거예요. 잠깐만 이야기가 자꾸 네. 옆으로 그렇죠. 새는데요.
시작도 안 했네. 아주 우주를 가려고 하는데 다시 이제 구석기 시대로 돌아가셔가지고 예. 저는 진짜 궁금한 게 뭐냐면 최근에도 이제 과학 기사 같은 거 보면 우주가 끝없이 팽창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몇 억 광년 거를 이제 측정을 했는데 이게 돌아오는 시간, 빛으로 날아오는 시간을 계산하면 그 사이에 우주는 더 팽창해져 있으니까 이게 몇 억 광년으로 더 늘어났다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우주가 팽창을 하는 게 맞습니까? 어떻게 팽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가 왜 빅뱅이라고 하잖아요. 빅뱅. 처음에 태초에 그렇죠. 최초죠. 생겨날 때. 네, 한 점에서 빵 하고 터졌단 말이에요. 예. 터져서 이미 터지고 있잖아요. 네. 빅뱅은 뭐냐면 이렇게 터져서 예. 크기가 없었던 점은 네. 커져서 계속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양자물리랑 똑같은데 이것도 이해가 안 그걸 갑니다. 어떻게 알아? 예. 근데 알 방법이 사실 되게 많은데 일단 우리는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해서 예. 온도 그래프를 찍는 거예요. 온도 그래프. 우주를 갖다 저는 온도 그래프를 쫙 찍어요. 네. 사진 왜 우리 건물 들어올 때마다 적외선으로 체온 재잖아요. 네. 그런 똑같은 원리예요. 찍는데 우주가 뭉쳤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크겠죠. 한 점일 때, 한 점 뭉쳤을 때 어마어마하게 뜨거웠겠죠. 네네네. 처음에도 뜨거웠어요. 네. 근데 이게 점점 커져. 그럼 온도가 어떻게 될까요? 낮아지는. 훨씬 낮아지죠. 그죠? 그 과학자들이 계산해 봤어요. 자, 이게 그때부터 지금 130점대가 쭉 계속 확장되고 있다면 지금 온도가 얼마나 됐을까? 예. 하고선 사진을 찍어 봤더니 실제로 우주의 배경 복사라고 사진 찍어 봤더니 그 온도가 그 온도예요. 엄청나게 낮은 온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확장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 방법은 많아요. 이렇게 왜. 또 뭐냐 도플러 효과라는 건데 예. 그 우리 이제는 앰뷸런스가 온단 말이에요. 앰뷸런스 막 할 때 이게 이 앰뷸런스 나한테 다가오는지 멀어지는지 알 수 있죠. 소리만 들어도. 예. 그러니까 가까이 오는 것 같아. 점점 음이 치다가 높아지다가 예. 확 낮아지죠. 가잖아요. 예. 다가올 때는 커지면서 높아졌다가 멀어질 때는 바로 떨어지죠. 음이 떨어지죠. 음이 또 낮아지면서 작아진단 말이에요. 커지고 작아지면 그쵸. 아니라 음이 높아지고 낮아지는데 네. 높아졌다는 건 에너지가 세다는 세죠. 거고 낮아졌다는 건 약해졌다는 거. 에너지가 작아졌다는 예. 거죠. 근데 그걸 보고서 한테 다가오는지 멀어진지 알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빛도 마찬가지예요. 자, 빛도 이제 파란 불과 빨간 불이 있어요. 네. 어떤 게 더 에너지가 센 불일까요? 파란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촛불에 손가락 넣었다 뺐다 할 수 있잖아요. 예. 좀 오래 지키도 돼요. 네. 오래 있으면 되지만. 네네네. 근데 가스불에다가 파란 가스불에 손가락 넣었다 뺐다 하는 사람 없죠. 난리 나죠. 난리 나죠. 그러니까 파란 빛은 뜨거운 빛이에요. 예. 그 뭐 빨간 빛은 차가운 빛이고. 상대적으로. 예. 그래가지고 그냥 우리 밤중에 하늘을 딱 찍어보면 카메라로 그냥 별을 막 찍는단 말이에요. 네. 그럼 별 색깔이 다 달라요. 어떤 별은 파란 별, 어떤 별은 빨간 별, 하얀 별, 노란 별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태양은 무슨 별일까요? 태양이요? 예. 저 압니다. 네. 저희 Y3에 나오신 분들이 알려줬습니다. 태양 원래 색깔이 없다고. 아닌가? 태양 노란 별이에요, 노란 별. 그래요? 여러분 어릴 때 노랗게 칠하지 않았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 표면 온도 갖고 하거든요. 표면 온도를 갖고 네. 그 만도가 넘어가면 파란색, 네. 한 뭐 5,000도 정도 되면 노란색, 네. 더 식으면 빨간색 이렇게 돼요. 네. 온도에 따라서 그 빛의 색깔도 달라요. 네네네. 그런데 우리가 좀 다가오는 소리와 멀어지는 소리가 다가올 때는 빛 에너지가 세지고 멀어지면 낮아지잖아요. 음이 네. 높아지고 네. 낮아지는 것처럼 빛도 마찬가지예요. 나한테 다가오는 빛은 원래 빛이 있었단 말이에요. 색깔이. 네, 네. 다가오면 그때 조금 파란색 쪽으로 옮겨요. 그 스펙트럼이. 네. 멀어진 쪽에서는 살짝 빨간색 쪽으로 멀어져요. 그러니까 옮겨요. 왜? 에너지가 작아지는 쪽이니까. 네네네. 그 스펙트럼이. 예, 이해가 근데 가요. 우리가 우주를 쫙 찍어보면 네. 다 적색편이라고 그래요. 빛이 빨간색 쪽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다 나한테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별들이 나한테서 멀어지고 있다. 그 태양을 제외한 모든 별들이 나부터 이제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주가 그만큼 왜 멀어지겠어요? 커지고 있으니까요. 이거 어떻게 커지냐면 풍선 있잖아요. 풍선에다가 그냥 바람 안 분 풍선에다가 막 은하를 그려요. 네네네. 은하를 그릴 때 바람을 후 불어요. 그러면 이렇게 처음에 조그만 때는 요 은하 요게 붙어 있었잖아요. 네네네네. 확 불면 어때요? 이 은하 떨어져 있죠. 멀어져 있죠. 딱 그런 식으로 확 커지는 거죠. 와. 그러니까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되게 많이 있어요.
아, 신기하다. 저는 이거 진짜 궁금했거든요. 우주 그 광활한 공간, 그럼 도대체 어디까지 커질 것인가 봐. 이것도 궁금하고. 네. 근데 그건 다른 과학자도 궁금해. 어디까지 계속 커질 건가? 쭉 이렇게 쭉 커지다가 어느 순간 계속 커질 건가? 쭉 커지다가 멈출 건가? 아니 커지다가 다시 줄어들 건가? 그 다시 저물어줄 건가? 다 열려 있죠. 열린 우주, 닫힌 우주, 뭐 이런 식으로 다서 가능성들은 다 다르겠지만 수학적으로 다 계산할 수 있어요. 어떻게 수학 풀어보면 커질 것 같은데 어떻게 다시 줄어들겠는데 이래서 다 그걸 또 수학식으로 이렇게 막 풀어봐요? 풀어야죠.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수학식으로 풀어서 증명을 해야죠. 그 옛날에 맨인 블랙 1 영화 보면은 네. 그 우주가 나중에 이렇게 끝까지 어디 가다가 나중에 그 고양이 목걸이 안으로 다 이게 들어가는 네. 모습이 나오거든요. 아, 진짜 상상만 해도 재밌기는 한데 싶어요. 그러면 책에도 나옵니다만 지구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네. 큰 행성과 이렇게 충돌을 하면서 그게 이제 지금 지구고 그때 뭐 달이 떨어져 나갔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기 이 태양이 있었어요. 태양이요? 네, 이 태양이 있고 네. 어떤 그러니까 이아라고 하는 행성이 돌고 있어요. 네. 그 옆에 태이아라고 하는 행성이 또 돌고 있어요. 네. 근데 둘이 아슬아슬하게 돌고 있어요. 네. 근데 그게 탁 부딪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달이 어떤 거냐면 달이 지구 중을 돌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구가 있는데 어떤 천체가 딱 가다가 지구의 중력이 있으니까 사로잡혀 돌고 있는 게 아니라 네. 태양 주변을 돌고 있는 두 개의 행성이 있었는데 네, 네, 네. 두 개 아슬아슬 꽝 부딪혔어요. 네. 부딪히면서 합쳐져가지고 지구가 됐어요. 예. 근데 뭐가 딱 부딪히는데 어떻게 해요? 작용 반동이 있으니까 누가 한쪽이 더 튀어나가겠죠. 네, 네. 튀어나간 것이 그 지구 주변에 마치 토성의 고리처럼 이렇게 고리를 형성하고 있었죠. 네, 네. 근데 얘네가 자기네끼리 뭉쳐. 아. 그게 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의 생명체가 이렇게 살게 된 데는 그리고 지금 일단 바다가 있어야 되고, 근데 네. 바다에서 밀물과 썰물이 되게 중요해요. 네. 밀물과 썰물이 없으면 에너지의 흐름이 없는 거예요. 그냥 고여 있잖아요. 고여 있는 물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죽겠죠. 근데 막 그 에너지도 왔다 갔다 하고 양분도 왔다 갔다 하고 물도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네. 그게 바로 그 밀물과 썰물이 달 때문에 생긴 거죠. 인력이라고? 달의 인력으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구의 생명체가 살 때는 달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달이 어쨌든 두 개 꽝 부딪힌 거잖아요. 네. 부딪히면서 지구의 자전축이 기울어 버려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왜? 아니 가만히 있는데 누가 와서 쳤어. 저게 어떻게 나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아, 그게 지구인가요? 예, 이렇게 딱 이거 딱 치면서 합쳐지면서 이렇게 기울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전축이 이렇게 돌아.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 똑바로 서 있으면 해가 항상 일정하게 비추잖아요. 여기는 이 비추는 양이 변화지가 없어. 그럼 계절이 없겠죠? 그렇죠. 이제 기울어 있으니까 어떨 때 여름에는 해가 내 머리 위에 있고 네. 겨울에는 이제 비스듬하게 있잖아요. 네. 계절이란 게 생겼죠. 계절이 생겼게 매 하루도 에너지의 흐름이 같지 않고 매일 바뀌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 지구적인 기후의 변동이 생겨요. 그러니까 생태계가 풍성해지는 거죠. 아하. 에너지의 흐름이 전 지구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계속 돌고 돌고 네. 돌면. 그러면서 이제 지구의 생명체들이 충분하게 진화할 수 있었던 거예요.